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쪽에 나와 있는 그 도시계획도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그 전라북도 쪽 안에서 이제 김제 뭐 이쪽에 있는 물건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새만금 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고 그거 얘기를 같이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에서 MP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91년도 때 농지 조성 간척으로 시작했던 새만금 사업은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08년도에서부터 뭐 2월에 때 쭉 계속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있는 거 글씨 가지고 쭉 계속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있는 것들을 뭐 볼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이 새만금 자체를 가지고 지금 경기도권 외에서 지방 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 일단은 어차피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군 이래로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단군 이래로 실제 지방을 그렇게 급격하게 개발시킨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세종이에요.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로 들어가서는 이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북방 쪽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이쪽 새만금 쪽이에요. 자, 일단은 이것들은 그 안에 자료들, 쭉 나와 있는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뭐 1단계, 2단계에서 시간적 범위로 보게 된다면 1단계는 2020년까지, 바로 내년까지 해서 다 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21년 이후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2019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6월 17일이니까 쭉 얘기 나올 때 공간적 범위로 본다라고 얘기하면 새만금 방수제 완성되는 것도 방수제 내측 토지. 그 분명히 이제 메꿔졌던 것들, 토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이제 막 체크해 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보자면은 이 신시, 야미, 이쪽에 신시에서부터 야미로 가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보시면, 다기능 쪽으로 해서 관광용 레저로 뭐 전환하고 쭉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면적 자체가 상당히 커요. 또한, 신시하면서 다기능 쪽에서 관광 레저 쪽으로 해서 이걸 놓고 보신다면, 우리가 위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있었냐면은 항상 송산 그린시티 라인 쪽에 있어요.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맨날 베네치아 얘기를 합니다. 물의 도시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새만금 쪽에도, 이쪽 전라도 쪽에도 이렇게 분명히 이제 관광 레저 쪽으로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지었다간 베드타운 효과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복합도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는 분명히 사업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화 사업 추진해가지고 쭉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지금 용지 지금 했던 것들, 개발 계획도들을 쭉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주거지들 쭉 집어넣어야 되고요. 상업용지 집어넣어야 되고요. 관광지 집어넣어야 되고, 교육용지, 녹지 다 이런 식으로 새만금 자체가 이렇게 메꿔졌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쭉 지금 개발 계획도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토지 이용에 대한 조감도 해가지고 이미 만들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갖고 제가 이제 요 조감도 가지고 하나만 갖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조감도는 이미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개발 계획도는 분명히 자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가봐야 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부산항을 가서 보시면요. 센텀 자리들을 거기가 예전에 어땠는데요. 제가 그 부산 쪽 일대에 있는 분들이 좀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얘기해요. 예전에 그 해운대 쪽 일대들,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쌌던 거는 아니에요. 그 일대들 땅들을 왜 못 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에선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토지 투자는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봤을 때는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가봐야 알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선택은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교통시설에 대했을 때 삼성 간선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만금에서 군산까지 단선철도를 복선화 전철로 바꾸겠다. 이게 아까 대하 야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 KTX 라인들이에요. 고속철도 지금 KTX 라인들 쭉 다 떨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옆으로 지금 또 뻗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망들, 도로망들을 지금 간선망들을 계속 만들겠다. 신항만 뭐 개발을 해서 인공섬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걸 갖고 보시면 신항만 쪽을 계속 보시면 이제 여기는 새만금을 갖고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같이 좀 판단해 보실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평택항 같은 것들을 보시면 서평택항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군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화성하면은 그 위쪽으로는 계속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물의 도시라고 얘기했던 그쪽 일대들 외에도 밑에 보시면 우정 미래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일대도 항만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식이지만 실제로 보자면 인공섬식은 아니더라도 매립해 들어가면서 그 일대 항만들을 만들어요. 왜냐면 항만을 같이 만들어야지 친수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 일대에 같이 관광자원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보통 계획안들은 다 잡혀 있어요. 보통 2030년까지 쭉 만들어지겠다. 날짜들이 이미 좀 찍혔다라는 얘기들은요, 잘 바라보실 수 있어요. 자, 이미 조감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섬들을 끼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에 대해서도 쭉 다 있다가 보니까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 좀 같이 드릴 건데, 보면 이게 쉐어링식이라고 해서 내부 순항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약간 동그랗게 해서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보면 좀 달라요. 보니까요. 그리고 조감도 형식도 조금씩 더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각각에 있는 섬들 자체 이제 서해안이다 보니까 요거 섬과 섬들을 쭉 이어놓고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메꿨던 그쪽 안쪽을 이렇게 물은 물대로 그대로 잘 살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또 부산항하고는 조금 좀 다른 형태의 뭔가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방수제 축조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농업용지로서 선도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어요. 연장들 이것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다 이렇게 붉은색 라인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일대들을 다 간척지들로 해가지고 안쪽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간 해가지고 방수제에서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쭉 다 잡혀 있어요. 이미 보시면 밑에 쪽일 때 이미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계획도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방조제를 만들었거든요. 이건 국가산업단지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바뀌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육지로 바뀐다면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안쪽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다 메꿔서 직선화로 그냥 다 메꿔버린 거였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자, 새만금 자체를 가지고만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제 물건지에 대해서 실제 지도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도시발전 추구를 하게 되면요, 주력 산업들 뭐 쭉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요, 서울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꼭 서울을 기대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쪽이 지방 쪽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그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라도 쪽에서 놓고 보는 거니까 이쪽이 전주 쪽의 도시권을 무시 못하겠죠. 왜냐면 이쪽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시골들은 다 공동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력 산업들 중에서도 전주도 어차피 내륙 도시다 보니까 이 항만 쪽에 분명히 같이 연계성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자체 여기 배후도시 항상 어디가 커지게 되면 중간에 그 배후도시 쪽의 라인들을 같이 만들어줘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이쪽이 황해권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예 끊어졌던 거는 새만금이라는 거고요. 산업벨트, 뭐 과학연구단지, 신생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다 들어가겠지만 밑에 우리 변산반도 하게 되면 채석강 일대 그쪽으로 있지만 이 국립공원 라인 중에서 관광도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있겠다라는 것들은 구상안으로 지금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도로망들 쪽을 잘 봐야 됩니다. 동축에서부터 21돈, 또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글씨로 넣고 보는 것보다 실제로 요거 지금 아마 새만금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런 것들 그 지도 나와 있는 거 갖고 많이 설명할 겁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전주 방향 쪽에 이 위쪽으로는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지금 다 메꿔서 여기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빛과 그림자를 있는 걸 다 말씀드리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국가가 산업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기간 산업들 자체를 크게는 그려놓고 있지만 민간이 들어와야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당진 성문산업단지요. 계속적으로 합동력 제대로 있고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직접 얘기할 때요. 민간 자체가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활성화될 때는요. 민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사업체들을 갖고 충분히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쪽 전라도 쪽은 어차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겁니다. 안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건 국가가 하겠죠. 왜? 누가 하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합니다. 이분은 치적 사업이 여기니까요. 이거하고 북방 외교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쪽에다가 자기는 다 밀어 넣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을 갖고 결국에 세종했지 않습니까? 예, 뭔가를 하나씩은 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 쪽을 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자, 새만금. 뭐 생태 쪽에서 녹지, 뭐 이렇게 글씨들을 갖고 저는 계속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돼야 되는 형태이지만 이미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뭐 녹지축을 만들어줍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넣고 광역 생태 녹지축, 보조 생태 녹지축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새만금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일단 딱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쪽 주변들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대가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그 주변 일대들도 잘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있어 용지별 개발 계획 해서 나와 있어요. 새만금 해서 실현해서 창조적 녹지 수변 도시 참 이름들은 잘 갖다 붙여요. 그리고 옆에 있을 때 보면 미래상이라고 해서 5대 뭐 개발 추진 방향을 합니다. 탄소, 프리도시 해가지고서 뭐 생태 녹지, 그다음 명품 수변 도시. 가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도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는 계속적으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여기다가 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까 이런 것도 구상안들은 다 지금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조감도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조감도대로 100%다라고 할 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분명히 걸리죠. 그러나 안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부에서라도요. 자기 쪽에 맞아 떨어질 때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산이 먼저 됐던 거는요. 아무래도 부산 쪽이 먼저 개발할 수밖에 없게끔 당시의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놨으니까. 그러나 지금에서는 어차피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어지면서부터 자, 차기에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지적산업은 누군가는 할 겁니다. 늘어지더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개발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다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랜드마크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내 땅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지금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생, 재생, 메카 해가지고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왜 갑자기 물건지 주변에도 보면은 그 태양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전라도 쪽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연세들이 많아요. 작물 재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어있고 뭐 하는 곳들에다가 사람들 손은 잘 안 가도 되고 하니까 태양열 이런 것들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주변일 때 태양열을 쓸 수 있는 지역이더라 라는 것들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생태 환경 용지 해가지고 청정.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는 옛날처럼 굴뚝 산업들은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부터는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이 갑니다. 우리의 물건을 갖고도 이제 이 새만금에 대해서 동영상들 유튜브들 많이 찾아보면 일본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는 것들도 많아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같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찾아들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옆에 있을 때 수출 클러스터. 이제 농업 클러스터를 갖고 수출 농업으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쪽은 계속 수출로 가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조감들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변을 가지고 쭉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자, 이제 여기서 항공에 관련수도 있어요. 거기에 항공도 같이 있어요. 이제는요, 항만, 항공, 철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그 클러스터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학연이라 그래서 항상 그 학교들하고 같이 이어져서 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융합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어차피 산업체하고 학연하고 같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유보지로서 활동되는 거 21년도도 개발하되 그 이전이라도 소관부처에서 수요 제시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추후 검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져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래요. 신시 야미구가 이거 잘 계속 보시라고 했어요. 이쪽은 관광 레저 쪽으로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천연이거든요. 그 일대들을 계속적으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제일 길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했더니요. 세계 유일의 방조제라고 얘기 나와 있는 거. 보군단 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연계해 있던 그것들을 활용을 하게 해준다라는 건데, 자, 나와 있어요. 사업 기간이 언제라고요? 11년부터 지금 이미 됐죠. 25년까지. 지금 현재 19년이라고 했어요. 차후 몇 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지나왔을 때, 초반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어익었을 때쯤에는 같이 싹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나와 있던 이 도로망, 삼선 도로망들. 이거를 가지고 뭐 길게 뭐 확대를 이렇게 놓고 보실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KTX 라인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라인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KTX 라인이라는 열차하고 도로망들은 거의 같이 붙어서 들어가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동서축 라인들도 보셔야 되고요. 이 일대들 다 개발에 들어가게 될 때 안쪽 옆에 이 라인들도 지금의 제가 투자처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마을 취락지구 안쪽으로 같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이미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보다 가능한 한 취락지구 안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용도 이미 할 수 있다면 가장 더 좋겠죠. 항만 쪽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이쪽으로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새만금하고 같이 이어져서 여기는 투자처를 들어봐야 돼요. 또한 아울러서 새만금하고 같이 이어진다라고 치지만 실제로 산업단지들이 있느냐, 일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땅이 활용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자, 노선들 계속 나와 있어요. 왜냐면 뭐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뭐 쭉 노선들 복선화들 돼 있고 새만금 군산까지 돼 있고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요 라인들. 뭐 그렇다면 저는 요 주변 일대들을 같이 좌우 라인들을 잘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권합니다. 자, 또 하나 또 계속 이제 광역도로망 계획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한두 개 라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새만금 전주 서해안 고속에서부터 또 군산에서 서천, 새만금에서 또 전주로 또 새만금에서 또 지리산 쪽 라인, 뭐 새만금에서 또 고창으로 6개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라인들이 이렇게 쭉 다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대 라인들을 가지고 여기 주변에 자, 투자처를 바라보는 건데 자, 새만금 사업단지 사업 개요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4호 방조제 동측해서 나와 있어요. 자, 4호는 이미 지금 끝났다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2조 원이 들어가서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안에서 일자리들 이미 다 끝난 상태. 지금 현재는 요거는 좀 지났던 것들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미 이렇게들 다들 산업단지들하고 다 분양들 조감들 되어 있고요. 자, 옆에 있으면 새만금 관광단지 해서도 마찬가지로 19년까지 들어가는 것들 쭉 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것들보다 분양돼 있던 걸 가지고 저는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들 있던 것들 내용들 뭐 조감도 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가능한 좀 빠르게 좀 넘기는데요. 요것도 이제 그 섬들과 섬들을 잇는다라고 얘기했죠. 신시도에서부터 문여도로, 문여도에서부터 장자도로, 장자도에서 선유도까지 쭉 이어지면 천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섬들 자체로 관광 클러스터로 같이 있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자체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산 제2 국가산단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요. 자, 놓고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면적하고 쭉 임대하고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분양률, 미분양률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산업시설일 때 100% 분양률이었고요. 임대, 토지공사 쪽에서 내외국인 100% 분양됐고요. 자, 지원산업 100%고요. 자유무역, 지금 이미 분양 자체가 100%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여기는 미분양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자,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고 쭉쭉쭉 다 나와 있죠. 군산지의 2 국가산단 현황입니다. 주변에 무언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자리들이 자체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명품 복합도시에서 트레진몰.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찍고 얘기한다면 생각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놓고 본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일반 다음에서 한번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 지금 김제시 놓고 만경읍 대동리 라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만경읍 대동리를 치면요, 김제 땅 하면은 우리 대체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김제 하면 그냥 평야죠. 쌀만 서울 겁니다. 자, 김제 만경읍 대동리를 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경읍 쪽을 요거 좀 크게 좀 놓고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만금 바로 이쪽에 있죠. 라인들 쭉 있을 때요. 지금 현재 아직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 위 라인들 쪽에서만 있었고요. 자, 그런데 요거 라인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서양 고속도로, 이거 보이시죠? 서양 고속도로 라인들이요. 에서부터 만경읍 대동리 라인은 요 안에 있는데, 자,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변에 항상 일자리가 있느냐, 산업단지가 있느냐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놓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옆에 산업단지 어마어마하게 쭉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요 축의 라인들을 놓고 보신다면 일자리들이 쭉 다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망들을 봐도 서해안 옆에 있고 다 요 주변을 놓고 보신다면 여기서 다시 저는 이제 지적도 상태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일반 취락지구들을 같이 넣고 봅니다. 보시면 요 일대들 안에서 대체로 여긴 공업단지니까요. 그런데 일반 농림지역들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보게도 보면 웬만하면 다 관리지역으로 같이 들어가네요. 생산관리든 계획관리든 관리지역일 때는 사용이 됩니다. 이 대동리 쪽 라인 안쪽을 놓고 보니까 대체로 이만큼들 먹었어요. 요 일대에 지금 매물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밑에 산업단지하고 같이 이어져 있어요. 일반 농업지역들은 대체로 놓고 보신다면 옛날에 자연 취락지구들이겠죠. 주변에 다 이미 이게 태양광이네요. 쫙 다 깔려있는 것들. 그래서 태양광들이 다 요즘에 이쪽에 신재생 해가지고 쭉 만들어진다라는 것들. 보시면 이렇게 도로망들이 있고 우측에 바로 그렇게 멀지 않게 있는 요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돼 있겠지만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현재 로드뷰나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이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잠깐만 보는 것 뿐이죠. 실제 땅은 현장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 쳐도 이 대동리 물건들 주변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에 취락지구 쪽에 하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써도 이쪽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쭉 되었을 때 이 대동리 지금 붉은 요 라인들 우측에 산업단지 붙어있죠. 옆에 새만금하고 같이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도 도로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크게 새만금이 완공됐을 때 배후도시 쪽의 라인들은 분명히 다 생깁니다. 이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제가 장황하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소액으로 2,000대, 3,000대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발행위 가능한 단필지 형태의 물건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